안녕하세요. 용인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 공동체 관련된 책을 추천드리는 듣고 볼 책의 바바입니다. 오늘도 연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와 어느 날 변두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입니다. 첫 번째 책인데요.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입니다. 지은이는 유창복 님입니다. 유창복 님은 서울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전 센터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이 책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제가 마을살이를 하진 않았지만 마을살이에서 행정과 함께 협치하는 것까지 이르는 과정을 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와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현 선생님께서는 어떤 지점에 있어서 즐거운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이 책의 맨 앞에 보면 김우창의 추천사가 있는데요. 그 추천사가 제가 이 책을 추천한 이유하고 맞닿아 있어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마을 공동체 운동은 사회와 정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려는 여러 움직임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압축적인 경제 성장은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을 근본에서부터 파괴했다. 성장에 대한 강압에 못지않게 그에 대한 비판과 저항도 거셌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두고 일어난 저항은 대체로 거대한 규모이거나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마을 공동체 운동은 압축 성장이 만들어낸 문제를 사회의 내면에서부터 잡아보려고 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주목할 만한 사회적 움직임이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 또는 변화의 단계로 보아도 극히 적절한 것이다. 이거는 작은 데에서 출발하는 귀중한 삶의 실험이라고 압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한쪽으로 쏠려버린 불을 조금이나마 고르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의 힘으로 지속가능한 뭔가를 도모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마중물이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없을까라고 유창복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거랑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 공동체 일을 바라봐서 궁금했었던 지점이 하다가 끊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지속적이지 못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유창복님의 책을 읽고 느꼈던 게 내가 생각했던 게 좀 편협한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마을의 일을 누적적 플래닝과 경과적 실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으로 해드리고 싶었던 말을 유창복님이 잘 정리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 얘기하는 누적적 플래닝과 경과적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저희가 마을에서 늘 하던 행위들이기는 해요. 이 달리 쉽게 표현하면 아님 말고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책에서 요 언급한 부분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아님 말고의 일 방식은 이렇다. 일단 출발선에서 시작해볼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러다 보면 처음과 다른 상황이 나타나고 조건의 변화가 생긴다. 그때 달라진 조건에서 가능한 새로운 시도를 한다. 일단 마음먹은 소수의 사람들이 실행을 하고 그걸 보며 다른 사람들이 아 그런 거였어? 진작 얘기하지 하고 수긍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아님 말고의 일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마을 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활동 내용들을 보면서 이 아님 말고의 방식이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바바는 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마을에서 다양하게 벌어지는 작동 방식에 대한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연현님께서는 혹시 인상 깊으셨던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마을이나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분명하게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에서 마을이라는 말,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을이라는 말은
마을 공동체를 뜻하지만 일상에서 사용하기에는 마을이 입에 올리기 간편하고 간명해 마을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다시 마을의 뜻을 정리하면 주민들이 생활상의 필요와 욕구에 관해 함께 하소연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공리하며 함께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이웃들의 협력적 생활 관계망이라 할 수 있다. 예, 마을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하면서 유창복님은 이렇게 하소연, 공리, 협동의 단계를 거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가는 공공성의 형성을 마을 살이, 마을 자치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서 그 과정을 예를 섞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을 안에서 가장 대두됐던 지점들이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관계망이다 보니까 이 유창복님은 이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예술을 제안을 하셨거든요. 소통의 방식으로. 뭔가 마을 안에서 소통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유창복님이 마을 공동체, 마을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그 소통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갔는지를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적혀져 있거든요. 소통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유님,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지점들은 소통의 방식을 예술적으로 풀어낸 방식들이었는데 네. 또 연유님께서도 책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주실 부분들이나 지점들이 조금 있으실까요? 예술뿐만이 아니라 마을에서 필요로 한 것들, 주민들이 욕구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공동체의 의미가 없을 수 있어서 2025년에 마을 살이를 상상한 그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품앗이 육아라든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생협이라든지 유기농 반찬 가게, 마을 식당, 문화, 예술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마을 카페, 도서관, 예술 동아리들 등등등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마을살이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건 이 책을 읽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본원적인 질문인데 우리는 왜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 마을 공동체 운동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이 책에서 조금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정치인에게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위임한 것들이 있는데 그들의 기득권으로 변질된 주권을 시민이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마을 공동체 운동은 시민사회의 재구성 과정일 수도 있겠고 또 시민사회의 새로운 주체 형성의 과정이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생활세계에 기초한 주민들의 협동적 생활 관계망의 구축이 다름 아닌 마을이고 보면 마을이 곧 혁신이다. 이런 그 구절이 책에 있습니다.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물음이자 책 제목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마을이라면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고 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함께 기르고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마을, 동네 가게가 살아있으며 세대가 어우러지는 마을, 나도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 책을 저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책은 어느 날 변두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김효경 님이 작성을 하신 책인데요. 저는 사실 책 제목도 제목이었지만 요 남해의 봄날이라는 출판사 매우 좋아합니다. 남해의 봄날이라는 출판사에서 마을 공동체 관련된 책을 냈다고 해서 기대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마을 공동체스러운 게 잘 살아있는 아주 생생한 글이었습니다. 연현님은
이 책 어떠셨어요? 네, 저도 재미있게 읽었어요. 수채화 같기도 하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생생한 마을살이를 그려볼 수 있게 만드는 재미있는 책이어서 저도 빨리 쉽게 푹 빠져서 읽었습니다. 가끔 마을 공동체 활동 왜 해? 마을살이라는 게 뭐야? 라고 되묻는 질문일 때 특히 대답할 게 별로 없기는 해요. 네, 우리 삶을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하고 어찌 보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작가이다 보니까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삶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잘 기록하신 것 같아요. 마을에서 본인이 정말 마을살이를 첫 경험하면서 뭐가 달라졌고 뭐를 배웠고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서 마을살이를 몰랐던 분들이나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재미있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구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도시의 친구들은 마트가 없는데 괜찮아 하고 묻곤 했지만 마을에서 삶은 의외로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다. 다른 해결책을 알게 된 덕분이었다. 가만 보니 이 동네 아줌마들은 꿀이나 들기름이 필요하면 마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경희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 경희 언니는 근처 밭에서 양봉을 하고 농사도 짓는다. 언니, 들기름 한 병 주세요. 내일 아침 학교 앞에서 만나요. 라는 통화 후 다음날 초등학교 정문 앞에 세워진 찻장 너머로 기름병이 오갔다. 네, 이렇게 재미있는 예가 이 책에 쭉 펼쳐져 있어서 다정다감한 그런 감정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정다감한 내용 맞는 것 같아요. 상냥한 내용으로 가득 차여 있는 거라서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저 역시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이었는데, 김효경님께서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물음을 하시면서 이 행복을 좋은 관계망에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행복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이자면 여기 행복은 전염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아는 사람이 행복할 경우 내가 행복할 확률은 15%가 늘어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즉 2단계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은 10%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에 감상적인 에피소드도 되게 많지만 그 감상적인 에피소드 사이사이에 연구에 고민을 많이 넣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김효경님께서 이제 연구 결과를 가져온 건데, 크리스 테키스의 연구처럼 감정이 관계망을 통해 3단계를 퍼져나간다고 가정해 본다면, 내가 이 마을에서 아는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나의 감정은 2단계에서는 100명, 3단계에서는 1000명과 연결이 된다. 게다가 이 마을은 작아서 내 지인의 대부분은 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그린 반지름 2km의 동그라미 안에 거리에서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10명 이상의 관계망을 갖고 있는 이 마을, 어디에선가 몇 사람이 좀 더 행복해지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유 없이 배시시 잘 웃기 시작한다면 마을 사람 대부분이 행복해지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연연님께서 얘기하셨던 행복의 전염. 네, 제가 추가로 관련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을에서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관계였다. 관계의 유무에 따라 사람의 행동은 변화한다. 우리는 낯선 사람보다는 나와 친한 사람에게 쉽게 물건이나 시간, 에너지를 내줄 수 있다. 모르는 얼굴보다는 나의 친구 또는 내 아이의 친구들을 위해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를 더 쉽게 결정한다. 처음에 이웃과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냉철하게 계산을 했던 나는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사람은 호혜에 쉽게 전염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준 만큼 되돌려받고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합리적인 계산의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돕는 배려의 관계로 발을 디딘 것이다.
이렇게 이제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서 특히 마을에서의 관계 맺기 할 때 유념해야 될 점들도 짚고 있는데요. 자랑은 금기다.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과 서로서로 관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배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좋은 관계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도 책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짚어주고 있어요. 사실 이 책을 좀 읽다 보면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듯 비슷한 듯한 이 이웃과 만날 수도 있고 저희들의 상황과도 마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독자들을 위해서 이 김유경님이 조금 고민하셨던 지점을 조금 더 읽어드리자면, 이곳이 신기한 마을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저 오래된 마을 중에 하나였다.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변했을 거라 추측했으나 지금 보니 오랫동안 그들 안에 있던 모습이 드러났던 것뿐이었다. 자루 마을에 산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글이 유별나게 따스한 마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광폭함에 대한 글로 익혔으면 한다. 그리고 누군가 작은 것을 먼저 베푸는 시도를 해보시길, 따뜻한 숫덩이 같은 이웃의 존재를 믿게 되길, 그리하여 내 마을에서 자루 마을의 따스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이제 부탁의 변을 전하셨는데, 저는 요 얘기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확실히 마을이 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이진 않다 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서 요 부탁과 더불어 연효님도 이것을 오케이하실 수도 있으실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마을에서의 관계가 이제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살든 이런 관계는 가능하다.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인류 유전자에 마을에서의 관계를 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부분이 들어있다고 책에도 이제 얘기하고 있고, 이분이 쓴 이 책은 한 마을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마을 사람 모두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관계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같은 마을에 살아도 이웃과 교류 없이 지내는 이들은 또 다른 경험을 할 거다. 그런 관계 속에서 삶을 경험할 때 이 책이 전하고 싶은 마을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 마을 공동체 활동이 뭐야? 마을을 왜 해야 돼?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께 어려운 책보다는 이런 어느 날 변두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책을 추천해 주신다면 마을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지지와 이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창복님의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와 김효경님의 어느 날 변두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두 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두 권 모두 관계망에 대한 얘기들이 빠지지 않고 이 관계망을 어떻게 구현하고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듣고 볼 책의 바바와 연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